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층이 늘어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의 트럼프와 바이든의 맞대결을 예상하던 유권자들은 장황하고 어수선했던 분위기에 실망하였으나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많은 표가 해리스에게 쏠렸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968년 대통령 예비선거에 참여했다가 암살당한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그는 2023년 4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29일 민주당 경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독주 체제인 것에 불만을 품고 10월 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민주당 표의 14%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7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하자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다면 민주당에 돌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14%의 표가 다시 해리스에게 되돌아온다면 이번 선거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월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확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에게 흑인과 유색인종의 표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인 멕시코 장벽 건설과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 밖으로 추방한다는 강경책에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주당은 바이든을 지우지 않고 바이든의 아바타가 해리스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따르던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이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다섯 번째, 조지 클루니를 비롯한 많은 헐리우드의 큰손들이 해리스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영화와 방송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많은 지지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리스는 트럼프와의 대결을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방향성이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은 출산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 권리가 있으며 트럼프의 낙태 금지를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인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벤스를 런닝메이트로 확정하면서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와 중산층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60%에서 100%까지 책정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잘못하면 미국 물가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재의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대체할 방법이 없는데 만약 이 물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비싸게 사야 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불협화음으로 글로벌 경제 안보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험악한 상황을 연출한다면 글로벌 악재로 작용될 겁니다. 세 번째, 불법 이민자와 마약 혐의자들을 몽땅 미국 국경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네 번째, 러시아 푸틴과 긴밀히 연락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국경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관한 진지한 연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 김정은에게 핵무기가 이제 충분히 많으니 긴장을 풀고 함께 미시간 개막전이나 보러 가자고 제안하겠다며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토 30여 개국은 향후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동과 연계하여 석유 가격 인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에 대해서도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트럼프는 미국 국내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미국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늘릴 것이고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를 지금보다 더 확대한다고 공약했습니다. 2024년 메디케어 가입자는 6,500만 명이고 1,18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케어에 자금을 더 투입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방위비 예산이 1,140조 원입니다. 10번째, 트럼프는 암호화폐와 AI에 대해 지금보다 방임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폭의 기업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기술 기업의 CEO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기와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글에 대해선 반독점 금지법을 내세워 기업 해체를 운운하며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나선 해리스와 트럼프는 많은 공약을 발표했으나 미국 국가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